혹시 너무 어둡고 긴 밤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치지 말고 끝까지 잘 버티셔서 아침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둡고 긴 밤들을 지치지 않고 일주일을 잘 버텨내고 드디어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퇴사하고 여기 치앙마이에 와서는 제일 좋아하는 요일이 수요일이 되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마야몰에 가는 것이 루틴이 되었습니다. 길 가던 중에 우연히 벽화를 하나 보게 됐는데요. 너무 인상적이어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근데 저 꼬마 왠지 G드래곤 어렸을 때 모습 같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 마야몰 중에서도 저의 목적지는 5층입니다. 5층에 뭐가 있냐고요? 네, 영화관이 있습니다. SFX 시네마. 그리고 매주 수요일은 무비데이입니다. 무비데이에서는 평소보다 특별한 가격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답니다. 왜 한국에서도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반값에 영화를 볼 수가 있잖아요. 치앙마이에서는 그날이 무비데이고 매주 수요일마다 그런 좋은 기회가 온다는 거죠. 치앙마이 여행하시면서 혹시 수요일이 끼어있다면 한 번쯤은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시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무비데이는 얼마의 영화를 볼 수 있나요? 그리고 평소보다 얼마나 싼 건가요? 주말에 180바트라는 영화가 평일에는 160바트, 수요일에는 100바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말 가격을 100이라고 봤을 때 56%, 평일 대비 63% 정도 가격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쉽게 주말에 7,560원 하는 영화를 4,200원에 수요일에 영화를 보는 거다라고 기분 좋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복잡하네요. 요일마다 가격이 다르다고요? 네, 맞습니다. 요일에 따라 가격이 다를 뿐 아니라 지역마다의 가격도 다릅니다. 또 영화마다 가격이 다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같은 상영관 안에서도 좌석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뭐라고 할까?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격이 열려있다? 어떻게 보면 시장 친화적이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치에 따라 가격이 책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동일한 영화관에서도 다른 가격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맞아요. 보통 앞쪽 디럭스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제일 싸고 중간 그 뒤쪽을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조금 더 비싸고, 그리고 맨 뒤에 커플석은 가장 비싸고, 이렇게 세 가지 좌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에서도 같은 가격이라도 앞쪽에 앉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싸게 해주니까 너무 좋죠. 와, 그러면 영화 보면서도 귀천이 있을 것 같아서 저라면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태국 사람들은 괜찮은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극장 들어갈 때 여친을 딱 만난 거예요. 근데 나는 여자친구랑 앞좌석으로 가고 싼 좌석 쪽으로, 내 X는 맨 뒤에 커플석으로 가는 거죠. 아, 그럼 뒤에서 앞에 앉아있는 나를 관찰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괜한 자괴감이 들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분들은 뭐 돈 가지고 이렇게 차별하는 거 못 참잖아요.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태국인들은 불교적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성향을 띄어서 우리나라 정도로 그렇게 남들과 나를 비교하거나 차별한다고 생각한다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에 충실하게 시장의 가격 정책을 따르고 있고, 사람들은 이미 거기에 굉장히 익숙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시스템을 바로 도입하기에는 우리나라 정서상 시간이 꽤 걸리거나 안 되겠죠? 티켓은 어떻게 끊는 거죠? 일단은 저 머신 앞으로 가시면 되고요. 가셔서 보시고 보실 영화를 선택하고, 우리나라는 11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발레리나를 선택합니다. 보실 영화를 선택하시고 나면 시간을 선택하시고 2시 거를 보면 SF 멤버십이 있냐 그러면 없으니까 스킵. 근데 스킵은 저걸 누르는 게 아니고 밑에 있는 스킵을 누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넥스트 하면 이제 좌석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앞자리, 저는 또 디럭스를 선택했습니다. 앞에서 앉아서 앞좌석을 선택하면 이렇게 100바트라고 나오죠. 4,200원. 그러면 다음 넥스트로 넘어가게 되고, 영화 시간이 임박해서 이렇게 교환이나 환불은 되지 않는다는 표시가 나옵니다. Continue.
이제 결제를 하려고 보니까 멤버십, 카드, 그다음 쇼피페이, 타이 QR이 있는데 제가 타이 QR은 GLN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현금으로 계산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Can I pay with cash? 거기 스태프분한테 현금으로 계산해도 되냐고 하니까 된다고 하면서 본인한테 돈 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분한테 이렇게 100바트 드렸더니 제가 이렇게 신청한 걸 가지고 본인이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결제를 대신 해주더라고요. 아, 이런 시스템이구나 이해했습니다. 제가 6월 25일에는 QR코드를 한번 결제해보려고 타이 QR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나면 Please here to display QR. 그래서 QR코드 나오면 QR코드 GNL 열고 그대로 찍으면 이제 결제하기 100바트 나왔죠? 결제하기만 누르면 결제가 확인되고 나면 이렇게 티켓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쉽게 티켓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어떤 영화 봤는지 무비데이의 존재를 알고 난 후 처음 본 영화는 6월 11일 날 여자 존윅의 스피노프 발레리나 봤고요. 요거 영어 자막이 없어서 액션 영화 고른 거고 그래도 내용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서치 좀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한 70% 이해했을까요? 근데 뭐 액션 영화는 이해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정두원 감독하고 소녀시대 수영이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정두원 감독도 이제 헐리우드 진출하시려나요? 아, 정두원 감독은 다음에 헐리우드 영화에 한 번 더 나올 것 같던데요. 잘 어울렸어요. 6월 18일에는 제가 정말 기다리던 영화 하이파이브를 봤습니다. 이거 한국에서도 보고 싶어 했는데 그리고 저는 이런 종류의 영화 좋아하는 기대 이상이었고 또 외국에서 봐서 그런 어쩌면 외국 극장에서 본 첫 한국 영화 6월 25일 수요일에는 태국 공포영화 관람했거든요. 극장에서 11일하고 18일 날 영화 보기 전에 예고편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계속 예고편에 나오니까 보고 싶더라고요. 태국 공포영화 셔터 같은 영화 또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공포영화 좋아하기도 하고 여고괴담 같은 공포영화도 있었는데 두 개 다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겹쳐서 요것만 봤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하이파이브는 극장에서 태국 현지인들 반응은 어떠했나요? 다른 건 모르겠고요. 그거 박진영 씨 첫 등장할 때 JYP 말고요. 아버지 젊었을 때 현지 여자분들이 이 남자라고 했냐? 와우가 연발에서 터져 나왔고요. 그리고 다음에 그 우통 까고 나올 때마다 와우 막 이래가지고 이게 막 진짜 마음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분들도 좀 계셨는데 그 반응 보고 엄청 웃으셨어요. 뭐 이 정도 등장신이면 관상 이정재 등장신 이후로 최고 아닌가? 태국 영화 보셨다고 했잖아요. 어떠셨나요? 이해하긴 어렵지 않으셨나요? 치앙마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태국 영화도 영어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공포 영화도 사실 그렇게 말이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공포 영화 짬바가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습을 좀 해서 갔고요. 언어에 구애받지 않고 몰입될 수 있었습니다. 내용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피법은 태국 북동부 지역의 악귀입니다. 피법은 음식을 먹기 위해 사람들에게 빙의되기도 하는데 인간과 동물의 생고기, 특히 내장을 먹는다고 하네요. 영화는 친구 레기 죽자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방콕에서 고향으로 온 반이 아직도 폰 아줌마가 피법이라고 믿고 피법이 렉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반의 아버지도 어렸을 때 피법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렸을 때 닭을 잡느라 피가 묻은 폰 아줌마를 보고 어렸을 때부터 미움을 키워나갔던 거죠. 장례식 이후 마을에는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어렸을 때 절친이었던 5명 중 4개의 아내가 된 여사친도 내장이 없는 채 죽음을 맞이하고 그 여사친을 잘 돌봐주었던 친구 1명도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 반의 새아빠, 부인은 따로 있는데요. 반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새아빠도 죽습니다. 반은 유일하게 남은 경찰서장 친구를 설득해서 퇴마사를 부리게 됩니다. 폰은 도망치고 반의 집까지 도망가고 누가 진짜 피법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퇴마사는 폰을 막대기로 때리고 악귀 피법을 빨아들입니다. 이제 피법은 봉인돼 사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반 죽음이 된 폰 아줌마는 누가 진짜 피법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죠. 이런 상황에서 남편 티암은 울면서 동네를 떠나자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의 친구 경찰서장에게 그의 비밀이 담긴 폰을 가지고 있으니
소정의 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그러나 경찰서장은 결국 티암을 죽이고 말죠. 그랬습니다. 렉도 친구도 모두 자신의 비밀을 가지고 협박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자들을 죽인 것은 바로 이 경찰서장 친구였죠. 퇴마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악귀는 폰에게서 나온 게 아닌 것임을. 반도 알았습니다. 피법에게 쓰인 것은 폰 아줌마가 아니라 자신의 엄마였음을.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들의 더러운 비밀을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폰을 이용했고 힘없는 폰과 그의 남편은 그렇게 사람들의 멸시를 당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아껴주던 유일한 남편을 잃은 폰 아줌마는 결심합니다. 그리고 악귀를 봉인했던 함을 열고 악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방콕으로 돌아가는 반을 막은 폰 아줌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피법이 아니었어. 너희들이 나를 피법으로 만들었. 난 이제 피법이야. 비명소리와 함께 엔딩. 실제로 인류학에서 피법은 공동체 내에서 결속을 추구하는 메커니즘의 일종이라고 하는데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낯선 사람을 피법에게 빙의되었다고 몰아붙여서 마을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등에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폰 아줌마가 혼자 장례식을 치르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생에는 좀 더 부유한 집에서 좋은 곳에서 태어나라고. 이 부분이 되게 좀 슬프더라고요. 네, 오늘은 치앙마이의 무비데이에 대해서 공유드려봤고 태국 영화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 태국 영화 제목은 하곰 The Darkness of the Soul인데요. 제가 결론까지 다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보면 이거 완전 스포일링인데 한국에는 개봉 안 하고 못 보시니까 괜찮겠죠? 그리고 아까 길거리 벽화 제가 조사해보니까 되게 유명한 거더라고요. 제가 다음엔 저 벽화 주인공의 작품들을 한번 추적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또 뵐 수 있기를. 안녕.